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조지 워싱턴 브리지 도로의 맨하튼 방향 차선이 일시 폐쇄돼 통근객들의 출근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윤여태 전 저지시리 시의원의 2주기 추모 행사가 열려 현장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피해 미국으로 오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에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최근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한 입장과 그간 논의 쟁점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재외동포청을 설치한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정리해 외교안보분과에 보고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교안보분과가 재외동포재단과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논의 아이템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재외동포 수가 약 732만 명으로 늘었는데 관련 업무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에 나뉘어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은 흡수 통합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그간 여러 번 발의했습니다. 지난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생긴 이후 무려 9차례입니다. 그러나 매번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었습니다. 인수위가 관련 검토에 착수하며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신설은 오래된 얘기라면서 이번에는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법원이 예비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업스테이트 스투번 카운티 지방법원의 패트릭 알리스터 판사는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에 대해 민주당의 편향적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리스터 판사는 뉴욕 연방하원과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하면서 주의회가 오는 11일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새롭게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안 역시 불법으로 판명되면 법원이 전문가를 임명해 선거구 확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회 민주당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구 재조정 결과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유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항소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항소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항소심의 경우 1심보다는 민주당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한 위헌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당장 6월 28일로 예정된 뉴욕주 예비선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새롭게 확정된 선거구를 기반으로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무효가 되면
다시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밟게 돼 선거 역시 미뤄져야 합니다. 알리스터 판사는 11일까지 주의회가 새로운 선거구 재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선거가 8월 23일로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선거관리위원회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확정돼 있는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기반으로 선거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는 7일 마감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조지 워싱턴 브리지 도로 위에 철근이 떨어져 맨해튼 방향 차선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때문에 뉴 맨하튼으로 출근하는 수많은 통근객들의 다리가 묶이는 출근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5시경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일명 조다리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위에 꼼짝 못하는 수많은 차량들이 수마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원인은 맨해튼으로 가는 방향의 차선에 철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뒤에 싣고 가던 강철 철근 중 일부가 도로 위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굴러떨어진 철근이 도로 위 설치된 돌들을 부시면서 파편들이 차선 위로 흩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의 잔해들을 수습하기 위해 도로는 약 2시간가량 일시 폐쇄됐고 다리 위와 인근 지역 주요 도로까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수많은 통근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로는 1시간이 넘도록 전면 일시 폐쇄됐다가 오전 6시 30분경 한 개의 차로만 임시 개방했고 오전 9시쯤부터 전면 재개방됐습니다. 그러나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만 해도 2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맨해튼에 도착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조지 워싱턴 브리지 대신 링컨 터널이나 홀랜드 터널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 경우 60분에서 90분 정도 지연되는 출근길 대란이 지속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 열정으로 헌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의 2주기 추모 행사가 지난 주말 저지시티 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6일 코로나19로 타계했습니다. 현장에 전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지시티 정부청산의 시의사당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윤 의원을 잊지 못하는 저지시티 시민들과 한인 등 많은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과 저지시티의 모든 시의원들은 윤 의원의 업적을 기리는 선포문을 발표하고 이를 윤 의원의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지시티 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민자로서 이 땅의 사업체를 일궜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윤여태 의원은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팍 시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한 윤 의원은 자신의 멘토라고 말했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작성한 윤 의원의 삶을 조명한 친서를 대독했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과 이창원 뉴저지 한인 회장도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한인들의 부름에 언제나 달려갔던 윤 의원은 우리 한인들의 롤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1981년 뉴저지 저지시티에 정착해 저지시티 최초의 특별개발지구를 창립해 20년 동안 회장과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저지시티 개발과 부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각종 사회사업을 위해 수십 년을 헌신했으며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저지시티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2013년 7월 한인 이민자 출신 최초로 저지시티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2017년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윤 의원의 노력으로 개발업자들의 특혜로 여겨졌던 부동산세 감면 정책이 폐지됐고 시정 감시와 견제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저지시티 리버티 주립공원 내 6.25 전 참전 공원을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추모비 석판에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로잡고 독도와 울릉도를 새겨넣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오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하루 1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샌디에고와 맞닿은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미국 입국 차례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명단이 1,200여 명에 달하며 매시간 수십 명이 새로 도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모여든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는 잠시 전쟁만 피하려는 이들도 있고 아예 미국에서 새 삶을 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증가 추세였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천막을 치거나 바닥에 담요를 깔고 머물며 미국행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40%가량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난민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기 전이라 다급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멕시코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육로로 미국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경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에게 1년간의 인도적 미국 입국을 허용합니다. 다만 입국 가능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난민 수속을 기다리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수천 명에 달해 우크라이나인이 언제 입국이 가능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정부는 아직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난민 정착단체들이 지난해 도착한 수천 명의 아프간인으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프간 난민 정착이 장기간 지연되는 현 상황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겪을 일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비용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 등에 보전해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변제해주는 청구도 접수가 중단됩니다. 일부 무료 서비스는 여전히 운영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많은 미국인들은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백신의 경우 연방정부가 이미 구매했기에 백신 자체는 앞으로도 무료로 제공되지만 병원이나 약국은 접종 비용을 청구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초까지 5만 개가 넘는 병원과 약국이 19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보전받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의 한 중국계 가라오케 바에서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3시 30분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47스트리트에 있는 신데렐라 라운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종업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종업원들에 의해 인근 플러싱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새벽 4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의 몸에서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숨진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 속에서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 연봉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정보 조사 업체 마일로그 IQ 자료를 이용해 S&P 500기업 중 325명의 CEO 보수를 살펴본 결과 CEO들 보수 중간값은 1,420만 달러로 1년 전 1,340만 달러에서 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CEO들의 보수는 11% 넘게 인상됐고 이들 중 3분의 1 가까이는 최소 25%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업들의 절반은 직원 급여 중간값이 3.1% 이하로 인상됐다고 밝혔고 기업의 3분의 1은 급여 중간값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CEO는 지난해 직원 급여 중간값보다 최소 186배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육로나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 검사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와 코로나19 추이의 안정세에 따라 이 같은 방역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폐지되는 코로나19 사전 검사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때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하루 전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려면 보건부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2회, 얀센 백신은 최소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현재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검사는 그대로 시행되며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격리 조치는 병행하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